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중국이 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 알림이 성신여대 교수가 김치를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로 표기한 배우 추자연에게 일침을 가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한낱 반찬을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발명품으로 본다고 비꼬는 기사를 썼습니다. 중국 매체 환구시보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이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자 그 한국 교수가 또 불만을 터뜨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매체는 김치 문제를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해온 교수가 또 나서서 이번엔 중국에서 성장하는 한국 연예인을 겨냥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우 추자연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차오홍슈를 통해 라면 먹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한 데 대해 서 교수가 이런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지적한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인의 눈에는 김치가 한낱 반찬일지 모르지만 한국인의 눈에는 세계에서 중요한 발명품인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오차이는 채소를 염장한 중국 절임 요리를 통칭하기 때문에 김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동북공정의 하나로 김치가 파오차이의 기원을 뒀다고 주장해 꾸준하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복, 갓, 삼계탕까지 중국이 기원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추자연은 김치 표기 논란이 커지자 파오차이 자막에 대한 해명은 아직 내놓지 않은 채 해당 영상을 조용하게 삭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을 향해 발명품도 없는 나라라고 하며 본인들의 4대 발명품을 앗아가려는 미개한 나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발명품 지식의 기록을 가능하게 한 종이 이러한 기록을 전파할 수 있게 한 인쇄술, 불로장생의 단약을 발명하는 데서 파생한 화약, 항해술로 동서문명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나침반은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입니다. 이러한 발명품을 한국에서 앗아가려 한다는 이상한 거짓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저분한 행동들을 무마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한국을 무시하고 거짓 뉴스를 내보내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발명품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심지어 지구에서 달까지 나열해도 될 정도의 판매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싶은 물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2018년 한 해에 61억 개 이상이 팔린 현대인들에게 대중적인 식품이 된 믹스커피입니다. 이 믹스커피는 1976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발했습니다. 제품 개발 당시 인스턴트 커피, 프리마, 설탕의 조합을 표준화한 제품을 구상했고 연구 개발 끝에 커피 믹스를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커피 믹스가 세계 최초로 발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프리마 개발에 있다고 합니다. 프리마 역시 1974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분말형 크리머로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쉬워 기존의 전 세계 액상 크리머의 모든 단점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후 커피 믹스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산업화가 활발히 이뤄지던 1970년대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2018년 믹스커피 판매량 61억 개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으로 다녀오고도 남는 길이 된다고 합니다. 나겟나겟 첫 밀폐용기 나겟라 클래식은 어떻게 하면 내용물이 쉽게 새지 않고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핵심은 밀폐력으로 나겟나겟 밀폐력을 높이기 위해 뚜껑에 밀폐날개, 결착고리를 단 새로운 형태의 용기를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부드러우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밀폐날개 개발에 성공. 1998년 사면 결착 방식을 적용한 새지 않는 신개념 밀폐용기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였으며 현재는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타올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목욕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요. 흔히 떼수건이라 불리우는 이태리 타올은 1967년 부산에서 직물공장에서 처음 발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태리 타올은 목욕할 때 쓰는 때를 미는 수건인데요. 직물공장을 운영하던 비스코스 레이온 원단을 이용하여 때를 미는데 적합한 수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단 질감이 너무 까칠해서 타월을 만들기 힘들었는데요. 그 까칠함이 뜻밖에도 목욕탕에서 그 진가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태리 타올의 거친 질감이 한국인의 목욕 습관과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대중목욕탕이나 가정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태리란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사용한 원단이 이탈리아제였기 때문으로 정작 이탈리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한국의 에디슨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국인 최초 발명 분야로 기네스에도 오르신 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명에 대해 막연히 상상만 하지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발명가들은 자신이 상상한 것을 실행에 옮겨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교류 전기를 만들어낸 니콜라 테슬라, 발명품을 실용화시킨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등이 있습니다. 그중 발명왕이라 불리는 에디슨은 살아생전 2300여 개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보다 많은 2600여 개의 발명을 하고 국제대회에서 131개의 메달을 받으며 세계 최다 국제발명상 수상으로 기네스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신석균입니다. 신석균의 재밌는 일화는 미국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에디슨으로 불리는 신석균은 1929년 황해도 평산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500m쯤 떨어진 유치원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시야가 우산에 가려져서 자전거 타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6살이던 신석균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창문 달린 우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석균은 앞을 보기 위해 우산 일부를 도려내어 구멍을 만들고 투명한 셀로판지를 붙여서 창문 달린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발명 인생의 신호탄이 됐는데요. 유치원에 도착한 신석균의 우산을 본 선생님은 "너 참 궁리가 대단하구나라며 칭찬했습니다. 그 후에도 장독에 구멍을 뚫어서 떨어지는 물로 물레방아를 만들거나 수박에 오일을 붙여보겠다고 수박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명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명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또한 전기 기술, 교육, 농업, 외국어 등 다양한 방면의 백과사전을 읽으며 지식을 습득했는데요. 낙양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석균은 우장춘 박사의 부산 동네 원예 시험장을 보고 동국대학교 농대 이학과에 진학합니다. 거기서 유기화학 및 동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신석균의 특허권으로 국가가 벌어들인 외화가 6천만 달러에 이르러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 산업훈장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해외에서는 세계 천재대회, 제네바 국제발명품 전시회 등 여러 가지 대회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세계 최다 국제발명상 수상으로 기네스북 등재가 됐습니다. 발명으로 상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느덧 90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일일 일발명 운동을 실천하는 발명 천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명하여 안경이나 바퀴처럼 100년 이상 사용될 수 있는 발명품 10개를 남기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도록 한국의 발명대학을 설립해 순수 발명가를 양성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오늘도 상장과 수첩으로 가득한 골방에서 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셔서 오랫동안 좋은 발명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